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러 가기로 했다. 우리는 모두 고등학생이었고 심심한 방학을 보내던 중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집은 수십 년 전 어떤 가족이 살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집 안에서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이후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채 방치되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알 수 없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스릴을 찾고 싶어서 그곳으로 향했다. 집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길은 어둡고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했다. 도착했을 때 달빛 아래 드러난 폐가는 그야말로 으스스함 그 자체였다. 벽은 오래되어 갈라지고 창문은 모조리 깨져 있었다. 문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우리는 랜턴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낡은 거실과 퀴퀴한 냄새가 나는 주방을 지나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긴 순간 우리 모두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텅 빈 집안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외풍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리처럼 말이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계속해서 집을 탐험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헛것이겠지 생각하며 다시 움직이려던 순간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누구 있어? 라고 마치 우리에게 묻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목소리를 들은 쪽으로 다가가자 오래된 벽장 문이 눈에 들어왔다. 문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은 먼지더미 속에서도 아직 생생했다. 갑자기 인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차갑고 한기 어린 바람이 불어왔다. 먼지가 일며 우리의 눈을 가렸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밖으로 탈출했다.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심장이 진정됐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우리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직접 증명한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비록 우리 사이에선 그 일이 전설처럼 회자되었지만 아무도 그곳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그저 잊고 싶었을 뿐. 지금은 그 집이 철거되었다고 하지만 지나칠 때마다 그 집터에서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는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날의 목소리와 인형의 눈물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 미스터리는 아직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한 공포썰을 읽게 되었다. 그 글은 꽤 긴 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무섭다고 반응을 남긴 것이 흥미로워서 읽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마을 중심부에 자리 잡은 낡고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저택에서는 수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젊은 가족이 그곳에 이사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아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가족이 사실은 저택의 지하실에서 모두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이후로 저택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사건을 모르는 외지인들이 간혹 저택을 사들이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버리곤 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곳이 움직이는 그림자, 의서식지라는 무서운 소문이 돌았다. 저택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존재가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눈 한켠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 같은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존재는 점점 대담해져 밤이 되면 방문을 두드리거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잠자는 사람 위에 올라타 숨을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흥미로웠지만 솔직히 인터넷의 흔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호기심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결국 친구들과 내기를 하게 됐다. 그 저택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내기에서 이기면 꽤 큰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겁은 났지만 모험을 떠나보기로 했다. 저녁이 되고 나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저택으로 갔다. 과연 낡고 초라한 건물은 소문만큼이나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모두 농담과 웃음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지만 저택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뭔가 등에 닿는 한기 같은 기분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거짓말 탐지기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씁쓸하게 내려앉기 시작하고 조용한 곳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이상하게 압도적인 피곤함이 몰려왔고 우리는 각자 침낭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속삭이는 듯하지만 또렷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한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방 한켠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설마 하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창문이 덜커덩거리며 갑자기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몰아치며 등골이 오싹해졌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비추어진 커다란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 형체를 하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너무나 확실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우리는 그 방을 뛰쳐나와 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미 한밤중이었고 달빛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니 전부 창백했다. 그 누구도 방금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마치 무언가 금기를 어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고 인터넷에 올라온 그 공포 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렸지만 우리가 믿지 않았던 그 움직이는 그림자는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 아무도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매년 그 저택 주변으로 새로운 용감한 이들이 도전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의 경험담을 덧붙이며 또 다른 공포 썰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의 깊은 산속에는 평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폐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폐가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소문을 믿고 있었다. 그 소문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가끔씩 밤의 비명소리와 함께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다. 혜진은 도시 생활에 지쳐서 잠시나마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한적한 시골 마을의 민박집에서 며칠 동안 묵기로 결심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친절한 주인 아줌마는 혜진에게 마을의 유래와 전해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아무리 궁금해도 절대 산속 폐가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혜진은 그다지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져만 갔다. 다음 날 혜진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산속 폐가를 향하는 낡고 험한 길을 발견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그 길로 들어서기로 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주변은 고요했다. 걸음을 계속 옮기다 보니 그녀는 금세 폐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폐가는 외관만으로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가 가득했다. 내부를 한참 둘러보던 중 그녀는 거실 한켠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찬 혜진은 일기장을 펼쳤다. 처음 몇 페이지는 마치 평범한 일상의 기록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기는 점점 더 불길한 내용으로 변해갔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읽을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과 함께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문득 혜진은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거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일기장을 내려놓고 황급히 폐가를 빠져나왔다. 산길을 뛰어내려오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을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지쳐서 헐떡거리며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혜진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인 아줌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 폐가에 사는 이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집은 원래 큰 부잣집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온 가족이 실종되고 그 집안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게 묻혔다고 했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아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을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폐가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맴돌았다. 벗어날 수 없어. 이후로도 폐가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돌았고 어쩌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간혹 혜진과 같은 경험을 하곤 했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창문 너머로 푸른 산과 시냇물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몇 년 전 큰 홍수가 일어난 이후로 폐교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을 점점 잊어갔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그 학교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폐교된 학교의 음악실에서 시작되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몇 년 후 젊은 대학생 모험가인 수민과 그의 친구들은 그곳을 방문한다. 그들은 한밤중에 학교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낡은 건물과 스산한 밤 공기가 어우러져 그곳은 더할 나위 없이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학교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음악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면 오래된 피아노가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피아노는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놀란 수민과 친구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친구 중 한 명이 다가가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악보가 한 장 있었다. 악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선율은 눈에 익숙했다. 그들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한 명이 그 악보를 따라 피아노를 쳐보기로 했다.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 교실 바깥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학교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놀란 그들은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리며 이상한 일을 끊임없이 목격했다. 창문 밖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그림자, 벽에 드리워진 이상한 글씨, 발 아래서 들려오는 걸음소리. 그들은 차가운 공포에 휩싸여 탈출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결국 그들은 학교를 빠져나와 숨을 골랐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남겼다. 몇 달이 지나고 그들은 그 악보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수많은 자료를 조사한 끝에 그 악보는 오래전 이 학교에서 폭풍으로 사망한 한 음악 교사의 곡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채 유령이 되어 남아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로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그 학교에 접근하지 않았다. 악보는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며 다시 누군가의 손에 쥐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학교 주변을 피했고 학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버려진 채 황폐하게 남겨졌다. 이내 사람들이 그 학교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후에도 밤이 깊으면 가끔 피아노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와 마을의 밤을 가득 채우곤 했다. 그래서 용감한 이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곳을 찾으러 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그 끔찍한 음악 소리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음악실의 피아노는 오늘 밤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연주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